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오연석 씨가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기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바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흥미로운데요? 1980년대에 대신증권, 그리고 돌아가신 양재봉 회장님과의 인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네. 평범했던 직장인의 유학 계획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요, 누군가의 좀 예상 밖의 믿음, 이런 지원이 큰 변화를 가져온 적 있으신가요? 네, 이 기록은 그냥 좋은 이야기, 미담,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특히 1980년대라는 그 시대에 또 한국의 기업 환경 속에서 리더가 내린 결정이잖아요. 그게 참 파격적이거든요. 맞아요. 공식적인 제도가 좀 부족했던 때니까 이런 개인적인 관계나 신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죠. 그렇죠. 이야기가 1985년으로 가는데요. 오연석 씨가 미국 MBA 유학을 딱 결심하고 6년간 다녔던 대신증권에 사표를 냅니다. 79년에 입사하셨으니까 85년이면 꽤 오래 다니셨네요. 네. 근데 당시엔 학업 휴직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퇴사는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당연했죠. 그래서 퇴직금 정산 받겠거니 하고 사표를 냈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그 양재봉 회장님의 반응, 이게 결정적이었죠. 네. 오연석 씨 부장님을 통해서 전달된 그 지시가 사표 수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서 공부 잘하고 오라 하시면서 휴직 처리를 하라고. 와. 그 당시 기업 문화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네, 진짜 파격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경력금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85년도에요? 네. 당시 오연석 씨 예상 퇴직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100만 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그냥 경력금이 아닌데요, 이건? 그렇죠. 단순 경력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 같은 느낌. 그런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 투자가 근데 단순히 돈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유학 기간이 한 3, 4년 됐는데 그동안 회장님이 매주 한두 번씩 경제신문, 아마 매일경제로 기억하신대요. 그걸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 꾸준히요? 네. 심지어 직접 쓰신 편지도 두세 번 보내셨다고 하고요. 야, 아니, 물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직원에 대한 배려, 이걸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오연석 씨에게는 재정적인 도움, 그거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는 그 확신. 이게 타지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됐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됐겠네요. 덕분에 1988년에 MBA 마치고 나서 망설임 없이 대신증권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죠. 휴직 상태였으니까 공백도 없었고요. 아, 그렇죠. 복직이 바로 가능했겠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문 주식운용부, 국제영업부 이런 핵심 부서에서 바로 실무 경력을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 경험들이 그냥 복귀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경력이 쭉 이어졌으니까. 대신증권에서의 그 핵심 업무 경험이랑 MBA 학위가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 1991년 말에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죠. 베어링.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아, 베어링으로요? 결국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만약에 그때 양 회장님의 그 파격적인 휴직 처리가 없었다면 글쎄요, 유학 후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새로 직장을 알아봐야 했을 테고 경력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쩌면 베어링 같은 기회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결정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연석 씨 본인도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정작 본인은 회사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베어링으로 옮기게 된 점,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특히나 이직 결정을 회장님께 직접 설명드리고 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갖기 전에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점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아, 그건 정말 안타깝네요.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다는 거니까. 네. 이 개인적인 회고가 결국 리더의 결정 하나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관계가 남기는 어떤 여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한 리더의 따뜻한 마음씨,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80년대라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공식적인 시스템 바깥에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강력한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양재봉 회장님의 결정은 오연석 씨 개인에게는 인생의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도움이었고, 어쩌면 또 대신증권 입장에서도 미래의 인재를 잠시나마 품을 수 있었던 기회였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그거 같아요. 공식적인 인사제도가 완벽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 리더의 어떤 직관, 결단력, 그리고 인재의 잠재력에 대한 비공식적이지만 진심 어린 투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조직 운영이나 인재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잠재력을 누군가가 알아보고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회를 열어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관행을 넘어서는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